Korea's traditional aesthetic is often described as an ode to nature. If this is so, there's perhaps no craft tradition more Korean than Puncheong ceramics. These wares give the impression of having been sculpted straight from the earth itself, since their clay bodies are clad only in some white slip and glaze. Puncheong ceramicist Chung Yong-wook takes this generations-old tradition and reinterprets it with a contemporary sensibility, all the while preserving a distinctly Korean feeling of rustic sophistication. I invite you to join our conversation as we explore Chung Yong-wook's life and trajectory as a ceramic artist, Chung's deep knowledge of Puncheong ceramics, and his take on the importance of craftsmanship in an increasingly digital world. 인터뷰 진행하게 된 마크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용욱입니다. 언제부터 도예에 관심을 갖게 되셨어요? 저는 관심보다는 그냥 자연스러웠던 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냥 부모님이 도자기로 직업을 하시면서 도자랑 흙은 그냥 자연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이 길에 대한 자신감이 붙은 계기가 있을까요? 처음에 기억났던 거는 그 도자를 하면서 시간이 빨리 갔어요. 체감상 1시간이었는데 한 3, 4시간 내가 좋아하니까 거기에 대한 에너지도 대학교 때 이제 분청 수업에서 작업을 했는데 거기서 칭찬을 들었을 때가 이제 내가 분청을 잘하나? 라는 이제 계기가 됐었던 것 같아요. 그 칭찬을 들은 작품이 어떤 거였는지 기억하세요? 철화를 그려보라고 하셨어요, 기물에. 근데 진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옛날 작품 보고 나라면 이렇게 그릴 텐데 하고 그려서 나왔죠. 근데 교수님이 너무 좋아해서 이걸 학교에다 기증을 하자, 후배들을 위해서. 왜 칭찬받지?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죠. 나중에 보니 잘한 것 같네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고등학교 때부터 혹은 그 전부터 누구한테 배우셨는지. 기초를 익혀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아버지한테 이제 물레를 배웠죠. 근데 손 스타일이 있어요. 뭐 약간 미국식도 있고 유럽식도 있고 그러는데 선생님마다 다르잖아요. 근데 저는 아버지한테 기초를 배워서 그 물레 스타일이 섞이지 않았던 게 좋았던 것 같고, 그다음에 학교에서 배울 수 없는 것들을 되게 많이 익혔어요. 뭐 현장에서 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대학교에서 교수님들한테 배웠고, 대학교에서 만난 김대현 선생님이 그 조형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해주셨죠. 그릇 만드는 게 꿈이었어요. 근데 다행히도 방학 때마다 매번 불러주셔서 이런 도자의 세계가 있구나. 저는 그런 세계를 보진 못했거든요. 항상 그런 물레를 돌려서 그릇을 만들어서 그게 도자의 행복이고 꿈인 줄 알았는데, 뭔가 다른 것들을 보고 저게 내가 갈 수 있는 길이지 않을까라는 새로운 이제 표지판을 봤죠. 그 뒤로는 제가 이제 대학원에 진학해서 대학원에서 이제 조금 저만의 스타일을 찾고 제가 코칭을 받았죠. 대학원 교수님들한테. 그래서 조금 제 스타일이 나오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부모님께 물레와 기초를 배웠고, 그런 다음에 대학교에서 만나게 되신 선생님께 형태의 자유라던가 형태의 실험성을 배웠고, 그런 다음에 대학원 때 가서는 코칭을 받으면서 작가님의 스타일이 나온 거죠.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분청의 역사는 언제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떻게 발전했을까요? 일단 분청은 일단 상감청자가 이후로 이제 발전이 됐는데, 이제 유행 200년밖에 안 돼요. 되게 짧은데 이제 7가지 기법이 또 생기고, 그 이나문 그 도장 아빈에서 하는 게 국가에다가 이제 공납도 하긴 하거든요. 근데 그 뒤로 이제 백자가 다시 유교로 진입하게 되면서 그 유행이 이제 백자로 갈아타게 되죠. 그래서 200년 동안 되게 짧은데 또 되게 자유롭고, 백자가 500년 동안 유행을 하고 이제 역사적으로 흘러가면서 이제 근대로 넘으면 이제 외국 도자가 이제 유행이 타면서 지금 이제 저희 선생님 세대에서 분청이 다시 계승 혹은 가져와서 작품으로 하게 된 거죠. 상감청자에서 유래가 있다고 하셨는데, 상감청자는 청자 중에서 문양을 파고 그 안에다가 백초를 넣어서 그 문양을 더 잘 보이게 하는 그 청자를 말씀이시죠? 네네네. 그 기법이 분청으로 내려오게 된 거죠. 그 기법을 몸에 익히니까 어쨌든 그 흩어져서 작업을 하다 보면 그 기법이 이제 몸에 배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계승하고 발전시키다 보니 아빈 하는 방법, 그 도장을 이용해서 찍는 거로 이제 발전된 것 같아요. 백자와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뭘까요? 이제 철분도 없어야 되고 원토도 다르고, 그리고 구하기도 일단 힘들어요. 근데 분청은 일단 구하기는 백자보다 비교적 쉽고,
아예 미감도 좀 다르죠. 그러니까 백자는 그 하얀색이 온전하게 유지해야 되는 것과 분청은 어떤 규칙 속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아예 미감의 차이가 좀 다르지 않나. 백자는 어떤 하나 티끌도 용서되지 않기 때문에 또 그 미감에 좋은 거지만 분청은 어느 정도의 유격은 허용된. 그래서 제가 분청을 좋아하는 것 같은. 분청이 자유로움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소재와 도구도 더 자유롭고 다양하고 실험적일 수 있는 거네요. 그렇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것만 써야 돼가 아니라 이거에서 내가 좋은데 그러면 차용하고. 그래서 저도 그 7가지 기법에 국한돼 있는 게 아니라 기법을 또 섞어보기도 하고 이게 좋은데 그러면 가져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이제 하려고 하는 거죠. 방금 7가지 기법 말씀하셨는데 상감, 인화, 조화, 박지, 철화, 귀알, 분장 이렇게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좋아하시거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그 기법들을 소개해 주시겠어요? 제가 좋아하는 건 한 3가지 정도예요. 그러니까 일단 인화문, 일단 제가 지금 주로 작업하고 있는 아비나는 방식이고 그다음에 귀알. 귀알이라는 걸 써서 그 형태감, 그 역동성을 표현할 수 있고 하나의 붓 같은 거를 백토에 넣어서 그걸로 백토를 바르는 거죠. 그렇죠. 근데 저는 철화를 요즘 좀 다르게 해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는 거에 국한되어 있지 않고 이 빨간색에 주는 에너지를 나의 역동성으로 그래서 철화랑 인화문이랑 합치는 그런 요즘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 기법을 하나만 쓰는 게 아닌 좀 2가지 혹은 3가지를 좀 융합하는 시도를 지금 하고 있어요. 작업하시는 과정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생각은 딱 지나갈 때가 있어요. 대충 종이에다 아웃라인을 그리고 바로 들어가죠. 그리고 하다가 이게 더 좋은데 변할 때도 있어요. 지금 제 프로세스는 일단은 형태를 만들고 찌그러뜨려고 도장을 이용해서 문양을 만들고 화장토하고 수벌, 유약, 재벌, 철화, 은, 금까지 다 가는 거죠. 작가님 작품에 비정형적인 형태가 많고 또 주머니 형태가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이런 형태들은 어디에서 나온 걸까요? 가죽물 주머니에서 일단은 차용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물에 대한 처음에 집중을 했죠. 물은 형태가 없고 거기에 따라 유연하게 변했는데 내 작품도 저랬으면 좋겠다. 그래서 생각해 가죽물 주머니가 보였고 내 도자도 저러면 어떨까라는 고민에 가죽물 주머니를 보고 차용하기 시작한 거였죠. 그러면 나도 딱딱한 도자지만 좀 자유로운 형태가 보이지 않을까? 라고 시작해서 이제 가져왔던 것 같아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전기 도구의 발전으로 모든 형태들이 획일화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것을 최대한 탈피하고자 하는 시도들을 많이 하신 거죠. 일단 큰 거는 저에 대한 대표였어요. 왜 나조차 그 몸에 체득된 게 강해서 모든 작업을 하려면 물레로 해야 된다라는 습관이 들어있는 그거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노력이었죠. 작가님이 주로 사용하시는 문양이 어떤 것이 있고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우전문이라고 이제 동그라미 문인데 그거에 대한 해석이 되게 많아요. 뭐 이렇게 바퀴에서 왔다, 뭐 물에서 왔다라고 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게 물에 대한 좀 염원이지 않았을까. 그 문양은 이제 과거 거잖아요. 저는 지금 그 문양을 바꿔서 사람 문양으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제가 우전문을 좋아했던 건 점이 선이 되고 선이 면이 되는데 그 면이 입체까지 넘어왔다. 그 조형성이 좋았는데 멀리서 보면 그 점이 또 하나의 사람 같았어요. 우리가 멀리서 보면 이렇게 되게 작은 존재인데 그 사람 혹은 그 군상에 집중하면 되면서 그 지금 시대를 상징하는 문양을 담고 싶었던 게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전통을 좋아하면서 그거를 발전시키면서 하는 게 제가 바라보고자 하는 분청의 이제 흐름이기도 하죠. 분청이 다른 도자 또는 다른 공예와 비교했을 때 특별히 어려운 점이 뭘까요? 가마에서 나온 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그 모든 도자를 하는 작가들이 그렇겠지만 이게 환원이라는 그 특별한 화학 작용을 일으켜야 되거든요. 그 미감 찾기가 너무 어려워. 백자처럼 그냥 하야면 된다가 아니라 이 흙의 그 익기도 되게 중요하고 그 화장토에 대한 그런 익기도 중요하고 유약이 여기서 어떻게 반응할까라는 걸 수없이 고민해야 돼. 근데 그게 어쩔 땐 너무 잘 나왔다. 똑같이 했는데 그런 게 저는 너무 어렵더라고요. 이게 나오는 게 막 롤러코스터랑 다르지 않지만 그 편차가 어느 정도 있을 때 그게 사람을 미치게 하는 거죠. 네.
그리고 가장 보람된 부분은 뭘까요? 제가 분청하면서 보람된 거는 내가 전통의 한 흐름에 있지 않을까. 그리고 제 목표 중 하나는 국립중앙박물관 가면 이게 옛날 사람들 어떻게 했나 되게 대단하다고 그렇게 느끼잖아요. 나도 한 죽고 나서 몇백 년 뒤에는 이런 사람이 분청을 했었네 라는 걸 하면 보람되겠다라는 생각을 그런 목표를 갖고도 있죠. 분청이 자연지향적인 미감을 가지고 있다고도 생각하세요? 근데 저는 왜 그런지 몰라도 산이랑 하늘이 좀 뭔가 연관이 돼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느끼기에 분청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미감을 띠는 거는 흙 자체에 많은 것을 가미하지 않고 태토 그 자체의 색깔하고 질감이 드러나기 때문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한국적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을까요? 저는 그렇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흙을 어떻게 보면 괴롭히지 않고 소통을 하면서 거기서 같이 발전이 깊을 것 같아요. 그게 과연 자연에서 소통한 미가 담겨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것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이런 탈물질화의 시대에 고품질 물질적 제품의 가치는 무엇일까요? 그런 고품질의 물질을 사는 게 그 책을 사는 행위라고 생각. 우리의 인생은 이제 정해져 있고 그걸 다 경험해 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책을 읽는 이유는 그거를 경험해 보고 그 단시간 안에 습득하는 것처럼 작품도 그런 결이지 않을까. 내가 생각하지 못한 거를 보여주고 조금 그거에 대한 경외감 혹은 뭐 존경감 어떤 감동이 움직인다면 그게 고품질의 물질적인 가치가 드러내는지 않을까. 작가들이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못 보는 걸 보고 내가 느끼지 못하는 걸 느끼게 하는 그런 물질의 가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한. 작가의 인생 자체가 깃들어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그 가치가 있다라고 이해해도 될까요? 그렇죠. 뭐 모든 작가의 작품들이 그러겠죠. 이제부터 어떤 작품을 하실 것이고 그리고 어떤 작가가 되고 싶으신지 한마디 여쭤도 될까요? 전통을 하는 이유 중에 큰 하나가 그 작품에서 민족성과 소속성을 느끼거든요. 근데 이거를 저만 느끼지 않고 후대에 좀 전하고 싶어하는 연결고리가 되고 싶은 작가가 있어요. 난 이런 사람이라기보다 흐름의 연결고리 중에 하나 있고 싶고 그냥 그거를 좋아하고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그냥 작가였다. 그냥 그렇게 남겨주고 싶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경계인으로 느껴져요. 전통을 응용하는 거에 있어서 분명히 이어나가는 부분도 있지만 또 그 응용을 할 때 기존의 거와는 다른 것을 창조하고 싶다는 욕구가 있으시기 때문에 그런 경계를 잘 넘나드시는 작가님이 아닌가 생각해요. 그렇게 되면 이제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그렇게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네.